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공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업이 아니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과목이 바뀌고 또 모두 배워야 하는 과목이 생기는가 하면 선택해서 배워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수학 같은 경우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개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랫동안 자료 수집을 했고 틈틈이 만들어서 올리게 됐는데, 교육부 자료가 제 생각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게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수학교 과정에는 여러분이 보통 교과랑 전문 교과로 나뉘고요. 보통 교과가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따르는 교과 과정이 될 거고, 전문 교과 과정을 쉽게 말하면 극소수 일부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남게 되잖아요. 그런 학교에서 심화로 배우는 교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은 공통 수학을 배우게 될 거야. 쌤은 공통 수학이라고 표현할게요. 수학이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 공통 수학 과목은요, 고1 때 들어가자마자 누구나 다 배우는 것이고 전문 교과 과정도 마찬가지로 배워요. 같은 것을. 공통 교과 과정이 이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돼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수학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학 공부, 고등학생들이 배웠던 문이과 때 문과, 이과의 수학들이 이제 여기에 섞여서 선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문이과 수학이.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이라는 건 좀 특이한 건데, 여러분이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갈 때 그 학과에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 능력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미적분을 선택 안 했는데, 내가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가게 되면 경제 수학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미적분이 들어가는데, 미적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 문과니까 굳이 선택 안 했고, 그리고 저는 경제학과를 들어갔더니 경제 수학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미분적분을 알아야 돼.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진로 선택에서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대학을 진학할 때도 유리할 것이고, 진학 후에도 수업을 받을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화된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걸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전문 교과 과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공통 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심화 수학 원투, 고급 수학 원투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꼭 이것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수학을 당연히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한다는 거겠죠. 일반 선택에는 그래서 수원, 수투가 다 들어가고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이에요. 자, 문과, 이과에서 배우던 걸 이제 통합시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는 아니고 수원, 수투에 있던 과목들, 확통, 미적분을 좀 조정을 했어요. 가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로 선택은 아주 특화된 과목들이겠죠. 기하, 경제수학, 실용수학, 수학과제, 탐구. 좀 기하는 도형 쪽이지 않을까. 경제수학은 수학과 경제를 그렇게 접목한 과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애매한데,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도대체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생활에 유용한, 활용할 수 있는 또 직업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생활 소재를 적극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강의 위주가 아니고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아주 흥미가 있는 과제 하나를 선정을 해서 탐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보통 수학을 모두 공통 수학을 공부하고 일반 선택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주로 최소한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물어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10단위를 이수해야 돼요. 수학은 최소. 그런데 공통수학만 공부해도 8단위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거는 꼭 8단위까지는 아니고 6단위에서 8단위를 공통수학을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학교에서 조절을 할 거예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수학 시간을 몇 번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6단위가 될 수도 있고 7단위나 8단위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는 단위를 10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체능계라 할지라도 공통 수학으로 끝나진 않아요. 일반 선택에서 반드시 하나라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이거를 뭐 8단위, 이거를 2단위로 선택을 2단위로 맞춰 주시면 이렇게까지도 끝날 수 있죠. 그러면 10단위가 되니까. 그런데 교육부 예시를 보면 어문학 계열은 수학이 필요가 많이 없죠. 그리고 예체능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문학과 예체능 계열에서 일반 선택을 수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놨어요. 표시해놨어. 그리고 진로 선택은 빈 공간이에요.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사실 선택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러면 과목 수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학생이 진로 선택을 다 안 하지 않을까? 그럴 수는 없게끔 진로 전체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3개는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과계통, 뭐 경제경영계통 이런 학생들은 진로 선택을 수학이나 과학에서 하게 돼 있고 국어, 뭐 어문학, 예체능계 학생들은 또 뭐 어문학이나 예체능계 쪽에 진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합이 총 3과목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문학이나 예체능 계열은 굳이 수학에서 진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 끝나는 거죠. 이것도 다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내 말은 아니고 교육부 말이에요. 쌤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5단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로 선택, 특수화된 진로 선택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저 3단위, 2단위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합이 10이 되면 되니까. 이런 거 숫자들, 단위 숫자들은 학교에서 다 알아서 계산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은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기에서 고교 수학이 끝나죠. 그리고 특히나 진로 선택 같은 경우 이런 선택은 마지막 학기 3학년 2학기에 집중 편성해서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이 교과 개정 주체 개정연구위원회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보통의 고등학교들은 다 3학년 2학기 때 한번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끔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고1, 고2, 고3 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까를 제가 커리큘럼을 짠다고 해보면 고1 때 공통수학 다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고2 때 일반 선택해야죠. 고3 때 진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공통수학이라는 것은 문자와 식, 경우의 수, 집합과 명제, 함수,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누구나 다 배우고 예외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공부하고 일반 선택에서 수원, 수투, 확통, 미적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수원이라는 건 뭐냐? 이제 많이 가감해서 지수 로그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되고 삼각함수도 나오고 수열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3가지가 수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투 예전에 뭐 이과생들이 배웠던 수투는 이것도 많이 줄였네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까지만 공부하게끔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아니면 미분과 적분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4개, 이 노란색이에요. 여기서는 전체 4개에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에서는 이렇게 4개에서 또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10단위, 여기서 거의 8단위 그리고 했는데 1단위라는 것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해보면 50분을 기준으로 수업을 할 때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래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공통수학을 8단이라고 하지만 6에서 8단이라고 했거든요. 만에 하나 일주일에 학교에서 여러분의 고등학교에서 공통수학을 1년 동안 배우는데 일주일에 뭐 2시간 정도만 배정을 하면 8단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6단위가 되면 여기서 하나만 골라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죠. 뭐 수원, 확통 이렇게 아까 교육부에서 제공했던 예시처럼 수원과 확률 통계를 같이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8단이고 이게 뭐 한 2, 3단위, 3단위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만 골라도 최소한으로는 단위수는 맞출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정말 최소한 수학과 관련 없는 학과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고요. 이제 일반 선택에서는 5단위, 진로 선택도 5단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찜찜한 것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는데요. 그런 학생들 그렇게 제공한 의도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만큼만 이수하면 되고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교과정을 지금 다니게 되는 건데 수능 시험을 볼 수도 있잖아요. 대학을 갈 때 수시가 아니라 더더욱이 올해 정부에서 수시보다 정시의 비중을 늘린다고 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한 20% 정도 되는 정시가 전문가들은 40%까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시 비중이 줄면 당연히 정시로 들어가는 비중이 늘고 여러분은 꼭 수시를 타겟으로 내신만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는 것도 동시에 준비를 하게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중3, 2019년도에 중3인 학생들은 2022년도에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2022년도 수능 수학 시험 범위가요. 놀랍게도 수원, 수투가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최소한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원과 확통만 선택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난감하죠. 그리고 이것만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 이 세 과목 중에 반드시 택 1 하나를 선택하는 것까지가 바로 수능 시험 범위예요. 이것은 2022년부터예요. 2021년까지도 달라요. 이게 변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9년 중3부터는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수능 시험도 이렇게 볼 텐데 계속 수능으로 들어가는 정시 비중이 느는데 수능을 고려하지 않고 고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선택만 이렇게 이수 단위만 가지고 선택한다면 만에 하나 수시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실패해서 정시로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면 수능 시험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죠. 수원과 확통만 가지고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다 인터넷을 다 찾다시피 했는데도 이렇게 수능까지 이렇게 해서 만든 자료는 없어요.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그냥 어문학계열과 예체능은 수원의 확통 이렇게 그냥 뽑아놨어요. 경상계열을 가는 학생들은 수원 확통 거기다가 경제수학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공계는 여기에서 좀 많이 골라야죠.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 고르고 미적분 고르고 그리고 진로에서는 뭐 기하 그리고 수학과제 탐구 이 정도 골라라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정말 문과 쪽 학생들에게는 낭패일 수도 있어요. 수투를 고르지 않을 경우 수능 시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좀 곤란해요. 저 혼자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저도 확신은 서지 않는데 혹시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비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걸 동영상을 읽고 댓글을 읽으면서 이걸 완전하게 100% 믿지 않아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틀렸다면.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맞고 교육부에서는 수능까지 고려하지 않은 이수 과정,
교과 과정만을 얘기한 것 같아요. 수능까지 고려한다면 여러분은 수원, 수투 다 해야 되고 셋 중에 하나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물론 예체능계 중에 완전히 실기로만 하고 정말 정시를 전혀 보지 않는 학과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죠. 아주 일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요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공통수학은. 근데 제가 보는 공통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보는 선택 과목이 이거예요. 이것과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는 거야, 수능이. 자, 그러면 아까 왜 제가 여기 색깔들을 다르게 했는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통 과목이나 마찬가지고 이과문과 따로 없으니까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셋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소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맨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고1 때 공통수학, 고2 때 수원, 수투를 공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고3 1학기 때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거예요. 이쪽은 전체를 다 할 거고요. 여기선 하나를 택해서 수능 준비를 완성하고 고3 2학기 때 진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심화수학이나 고급수학을 원하면 선택해서 하는 학생이 극소수 있을 수도 있죠. 요게 제가 생각하는 커리큘럼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뭐 수원의 확통이라고 했으니까 어문 계열과 예체능.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일단 밀어볼게요. 이게 맞을 거라고. 수능까지 본다면 이게 맞다라고 밀어볼게요. 자, 이제 지금 만약에 중3인 학생들은 마치 피니시인 것 같지만 또다시 스타트죠. 그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꼭 공부만 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자신의 전공이나 이런 것이 진로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그게 더 급해요. 이제 대학을 수시로 갈 때는 정보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모든 과 어딜 갈지 모르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자료를 하고 뭐 학교에서 선택도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딱 타겟팅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과목도 고르고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창체 활동도 고르고 이래야 되거든요. 봉사활동마저도 자신이 가려는 진학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것을 선택하면 좋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진학이 아직 진로가 자신의 진로가 선택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내년 1, 2월까지 궁금한 부분들을 충분히 자료를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진로를 어느 정도는 정해 놓으시는 게 충분히 시간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제 공통수학을 만들 때가 됐네요. 그리고 지금 중2였던 학생들, 시험 끝난 학생들, 중3 1학기 동영상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동영상,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을 뵐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